자, 이제 우주가 저렇게 변하고 저 속에 있는 인간 세상도 저렇게 변하죠. 똑같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재능 발견에 필요한 지식을 따진다면 과연 뭐가 있을까 해봤는데 세상할 때 요 5개예요. 근데 역량이라는 것은 능력에다가 태도를 더한 건 그런 역량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컴피턴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퍼포먼스가 좋은 HR 쪽에서 쓰는 그런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뇌 유전, 재능, 능력, 그리고 역량.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일단 두뇌라는 건 뭐냐? 사전적인 지식이야. 찾아보면 다 알고 우리는 머릿속에 다 이고 있죠. 1.4kg에서 1.6kg이라도 되니까 머리가 크신 분이 1.6kg 정도 되는 거죠. 이 머리가 도대체 뭐냐? 생태학적으로 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기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세포가 세포를 먹어서 이제 이중세포가 발생하고 그런 세포들이 자꾸 연합하면서 세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두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제 분야,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기관이고요. 얘는 원래 공부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두뇌는. 몸의 운동을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뇌예요. 실제 뇌. 예, 박제되어 있는 뇌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눠져 있죠.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100억 개 이상의 뉴런 세포가 있고요. 한 개의 뉴런 세포에는 세포체가 있고요. 축색돌기 또는 축삭돌기, 수상돌기 이렇게 있고요. 수지상 세포돌기, 수상돌기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는 내보내는 거예요. 화학 작용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때는 화학 성분이 쫙 배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냅스라는 그 간격이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끊어져 있는데 여기 세포체와 요 세포체를 넘어갈 때 간극이 있는데 요 간극을 화학 성분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면 정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안 넘어가면 또는 적게 넘어가면 그거 자꾸 희석이 돼서 정보가 끊기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패턴 1, 2, 3, 4를 보면 다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전기 자극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이 뉴런이 결국은 활동을 해야 우리는 두뇌를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쥐입니다, 쥐. 쥐의 두뇌 세포를 형광물질을 집어넣어서 촬영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세포체죠, 다. 예,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돼.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치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개가 다 끊어져 있어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이 뇌세포가 작동을 안 하면 치매로 가는 거다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뉴런이 실제로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주소거든요. 이메일 주소인데 나중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36시간 동안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해서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떨어져 있다가 결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는 사춘기 때 전전두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뇌세포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상태일 때는 모든 뇌세포들이 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대요. 그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친놈 같죠? 중학생쯤 되는 나이. 애가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근데 이거를 딱 죽인답니다. 그냥. 자꾸 일관성을 갖게 되면 필요 없는 세포를 띄고 필요한 세포들의 결합 관계를 더 강화시킨대요. 그게 피복, 그 전선의 피복이 두꺼워져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누전이 안 되거든요. 예, 뇌세포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합이 됐으면 여기 결합이 됐으면 이 결합의 관계가 계속 두꺼워진대요. 어떤 건 두껍게 만들고 어떤 건 끊어버리고 요게 이제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예측 가능한 성인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사춘기를 제대로 못 겪으면요.
이게 다 살아있어가지고요. 언젠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늦바람이 나기도 하고, 사람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가 봐요. 어쨌든 제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건 알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이제 스페리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건 이런 거예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 거예요. 좌뇌는 언어, 논리, 선, 키워드, 목록, 숫자 이런 거예요. 밑에 좌뇌적 표현을 기술한 것이고요. 우측에는 우뇌적 표현을 기술한 겁니다. 리듬, 색깔, 몽상, 공간 전체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양쪽 뇌는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냐? 그래, 뇌량이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가운데. 제 거 잘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이 좌우뇌에 정보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요. 언어, 색상, 뭐 이미지, 정서, 상상, 박자, 리듬 쫙 들어가면 가운데 뇌랑 협력해서 이 정보를 온전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요게 안 되면은요 사람이 병신입니다. 예, 요게 끊어지면은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는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온 환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네,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좌우뇌를 노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좌뇌가 박자를 담당하고 우뇌가 리듬을 담당해서 노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뇌가 역할을 해태하거나 좌뇌가 등한시하게 되면 박자가 안 맞거나 리듬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음치가 되는 거죠.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죠. 좌뇌는 논리적 분석에 강하고 우뇌는 연상, 결합, 상상력이 강해요. 네, 두 개 중에 한 개는 되고 한 개가 안 되면은 반푼이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명상을 하게 되면 좌뇌는 둔화되고 우뇌가 활성화되는 활성화를 시킵니다. 명상 자체가 왜 이런 작업을 하냐? 학교에서는 주로 좌뇌 훈련을 많이 합니다. 좌뇌 훈련을. 그러니까 우뇌가 상대적으로 발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뇌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명상을 발전시켰더라고요. 나 업무할 때도 확산적인 발상, 좌뇌는 수렴적인 진행. 회의할 때는 비판적 논리적이고 우뇌는 병력적 창의적이고. 예, 역할로 본다면 좌뇌는 편집기 역할을 하고 우뇌는 생성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좌뇌가 발달했냐 우뇌가 발달했냐 나는 좌뇌형이다 우뇌형이다. 그러면은 나는 우뇌가 모자랍니다. 좌뇌가 모자랍니다. 그런 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개는 반드시 같이 발전돼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뇌파 측정을 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뉴로하모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전에 해봤는데 저는 비슷하게 49대 뭐 51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대 70 이렇게 돼요. 이러면 30 정도 수준밖에 못 써요. 예. 50대 50에 50까지 가는데 30대 70이면 30만큼밖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나머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운해가 대충 힘들어 하니까 긍정적 사고, 명사고 복시고 왼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실제로 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뇌량인데요. 가운데 아까 뇌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의 뇌량의 가닥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예, 여자 뇌량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 거의 3배죠. 물론 이게 맞는지 하면 잘 모르겠어요. 검증 못 해봤으니까.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하고 생각 능력이 여자가 하는 생각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여자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말로.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자가. 그래서 힘으로 하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 운해를 잃은 그 제대 군인이 있어서 예, 운해가 이렇게 없어요. 그럼 아까 볼 수 있는 운해에서 하는 역할들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좌뇌가 운해가 해야 될 일의 일부를 담당을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해가 못해도 좌뇌가 그 일을 좀 해주더라. 그게 두뇌의 가소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소성이라는 게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사람은 두뇌는 쓰면은 쓰는 대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뇌가 모자라면은 우뇌를 더 활성화시키면 되고 좌뇌가 부족하면 좌뇌를 더 활성화시키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타고났는데 어떡할 거냐?
타고났는데 어떡할 거냐. 이제 유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50%는 부모님 책임, 부모님이 아니라 그 조상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 유전이라는 게 뭘 결정하느냐? 아, 이건 다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노력이라는 건 노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타고난 능력이다. 타고나지 않았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HAD 증후군이 아마 그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결국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건데, 예. 그건 또 이제 의학 용어니까 빼고요. 근데 이 유전 중에는요, 신체적인 조건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문화에서 유전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에서. 그러니까 사회화를 통해서 문화적, 사회적 행동이 자손에게도 넘겨져요. 이 얘기는 흙수저나 금수저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흙수저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생각의 한계가 있고요. 금수저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산속에서 그 어디죠? 강원도 안에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게 사는 동막골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파일럿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라고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선장해보겠다는 생각, 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못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금수저여가지고 비행기를 타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우리는 비행기 타려면 대충 한 성인이 되거나 우리 때는 그랬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한참 뒤에 탔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 유치원 때도 가죠. 이게 달라진 거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우주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예, 정말 뜻이 있는 천재 몇 명 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집안에서 갖고 있는 DNA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 못했다 그래서 자식도 경험 못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간 데만 가볼 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를 익히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의 두뇌의 기억 방식은 뭐냐면 사진처럼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뭘 보면 사진처럼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어딘가 저장을 해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습이 이제 계속 되면서 뇌세포들이 연결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다 보면 깨달음이 생겨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큰 사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볼 수 없으니 책을 많이 읽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문화적 특성이 여러 세대에 전달이 되고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고, 이제 이게 먼저, 예. 됐고, 요것 때문에 이거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자손한테 넘어가는 게 신체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넘어갈까? 이 하루야마 시게오 의학 박사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이 로저 스페리 박사가 한 얘기에 동의. 그죠?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고 잔해가 담당하는 게 있고 운해가 담당.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겁니다. 근데 잔해 이름을 자기네라고 붙였고요. 운해 이름을 선천내라고 붙였어요. 이 얘기는 선천내는 조상의 유전자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얘는 100% 차 있고요. 얘는 0%래요. 그래서 얘는 배우지 않으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집중하는 게 이거죠. 뭔가를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뭔가 단어를 그래가지고 여기를 열심히 채웁니다. 그 얘는 물려받은 거 그대로로 넘어갈까? 좀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 선천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랑은 좌뇌로 하는 거 아세요? 사랑은 좌뇌로 한대요. 더하기 빼기가 돼야지 이게 사랑이 되는 거래요. 우뇌는 만약에 좌뇌가 없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실제로 좌뇌가 멈춰진 사람이 어느 박사가 좌뇌가 멈춰진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냥. 그래서 사랑은 좌뇌입니다. 여담이고요. 자, 그러면 우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일단 사람이 지식을 갖는데 이 지식을 경험을 해본대요. 깨달음이 생긴대요. 그때 지혜가 생기는데 요 지혜가 생기면 여기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 쌓일 때 플러스 1, 두 개가 쌓일 때 플러스 2. 그러면 이거를 물려줄 수 있는 유효기간 언제예요? 자녀 출산 전. 그죠? 자녀가 태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태아가 여자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데피니틀리 여자입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는 여자가 더 책임이 커요. 남자 염색체 XY. 거기서 Y의 기능은 그냥 성만 결정하는 별 볼 일 없는 기능. 그 X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자는 XX. 여자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면 머리가 나쁘면 여자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출생 전까지 우측내 출생시키기 전까지 우측내를 정말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놔야 될 책임이 부모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읽은 책인데 젊었을 때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튼튼해요. 근데 조금 우측내가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신체적으로는 좀 부족하게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머리는 똑똑하다고 해요. 예, 누가 이걸 논문 하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저도 읽었으니까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천내와 후천내가 있는데 선천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이거고, 나 교육은 좌뇌적으로 교육을 맨날 받다 보니까 우뇌는 억압을 받는 거예요. 어, 자,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우리 시인 중에 이상 시인 있잖아요. 젊어서 요절하신 분. 그분이 원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나왔죠.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못 그리게 했어요. 그림은 우측냅니다.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리게 했어. 그래서 시청에 이게 입사해가지고 뭐 했겠죠. 뭔가 지적도 뭘 했든지 간에 그 설계도를 그렸거나 그렸겠죠. 근데 그 한국 뭐예요? 시를 썼잖아요. 근데 오감도로라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는 이미지적인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랑 결국 그렇게 간 거예요. 타고난 대로 가요. 사람들은 보면은 결국은. 네. 그거를 무시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원치 않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